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월 22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시장이 좀 돌아서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마구마구 살살살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요거 기다렸었죠, 요거.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럴 때 좀 한번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시장 계속 봐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럴 때일수록 또 좀 이런저런 섹터들 많이 공부해 가야겠죠. 그게 저희 가치 투자에서 할 일.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쪽에서 오늘은 이쪽도 과연 움직일까라고 하는, 요즘에 점점 이제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뭐 단순하게 트럼프, 에너지, 뭐 이제 조선 뭐 요쪽 관련된 쪽들은 이제 조금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시장이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을 때 또 뭘 볼 것인가라는 쪽에서 오늘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통신장비, 이렇게 통신장비 쪽도 트럼프 2.0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난 1기 때처럼 중국을 좀 누르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화두됐던 거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살짝 다루긴 했었습니다. 오픈 랜 이쪽과 관련된 쪽들을 한번 쭉 다뤄보고, 거기서 영어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좀 주의하시고 그쪽과 관련된 스터디를 살짝 해보고, 그럼 한번 해봐 말어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이고 머리 아파 라고 하지 마시고, 시장은 머리 아프게 하는 것보다 공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쪽에서 요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통신 그 네트워크 환경을 보게 되면 3G가 있었고, 거기다가 4G, 그리고 지금 5G 시대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3G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막 초기에 카카오톡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상통화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초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4G로 가면서 이제 속도나 아니면 용량들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데이터의 시대가 들어왔죠. 거기서 이제 5G 시대, 그러니까 좀 더 5G가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아직도 뭐 지하 내려가게 되면 LTE로 확 바뀌고 4G가 LTE죠. 이쪽으로 가고, 이런 과정 쪽에서 이렇게 변천사 뭘 많이 쓰느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가장 또 중요하게, 이제는 뭐 음성은 그 요금제 보시면 아시잖아요. 거의 다 이제 무료 쪽으로 가고 데이터가 가장 핵심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입니다. 5G 쪽에서 속도와 용량과 모든 거를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알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3G 시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하나가 그냥 여기 RU라고 하는 요거 하나로만 딱, 그러니까 기지국과 거기서 처리하는 거 정도만 딱 있고 나머지 망이 있고, 이렇게 세 단계만 있었습니다. 점점점 복잡해지면서 4G, 5G로 가면서 이렇게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걸 처리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쓰는 어떤 기기들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기지국이 있습니다. 기지국에서 처음으로 처리하는 게 RU라고 해서 Radio Unit. 오늘 발음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쪽으로 나가서 여기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DU라고 하는, 그리고 Distributed Unit 여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Centralized Unit. 점점점 그 망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처럼은 그냥 단순하게 한 단계로만 걸쳐가는 게 아니라 하나 RU 쪽을 좀 수집하고 그걸 다시 뭉쳐서 다시 망으로 보내는. 그래서 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업자가 만약에 내가 SK텔레콤을 쓴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 SK텔레콤 가입자는 여기까지 쓰고, 그거 가지고 가입한 단말기, 가입한 뭐 웨어러블, 뭐 이런 기기 쪽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딱 맞습니다. 5G 시대는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세부적으로는 그냥 기지국이구나 아니라 그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다 혹시 저 한강에 불꽃놀이 하러 간다라고 해서 불꽃놀이가 되게 되면 그때 보면은 기지국들이 단순하게 옛날에는 기지국 쓰는 게 아니라 기지국 말고 큰 차가 있습니다. 차들이 있죠. 그게 중간중간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또 어지러운 거 지울게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그 사이에 RU와 DU라고 하는 거를 연결하는 게 프론트홀이라고 있죠. 그 프론트홀이 나와서 그 사이를 또 그 정도 그 망을 메꿔주고, 거기다 또 중간에는 미드홀이 있습니다. DU와 CU 사이를 메꿔주는 거 백홀이라는 게 있죠. CU와 5G 망을 연결해주는 거. 그래서 가장 먼저는 기지국 앞에 딱 프론트홀이 생기고, 프론트홀이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미드홀 해주고 백홀이 생기고. 쉽죠 이거는요. 프론트 앞, 미드 중간, 백 뒤에 마지막 방,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프론트홀의 역할, 그리고 또 중간에 마지막에 백홀의 역할, 이것들이 상당히 5G 시대는 중요한 걸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압축된 그러니까 중앙으로 집중돼서 망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C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타 사업자가 SK텔레콤은 나는 내가 맞게 우리 장비에 맞게 이렇게 쭉 해서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LGU 플러스는 그리고 또 뭐 우리도 우리 망에 맞게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KT는 KT에 맞게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이런 C랜 쪽으로 약간 폐쇄된 쪽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쪽에 들어가는 장비나 그쪽에 들어가는 또 부품 같은 경우는 다 니네 거 따로 얼마나 많이 또 돈이 들어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 통합해서 표준을 만들자. 표준해서 이거를 어떤 딱 폐쇄된 게 아니라 오픈해서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오랜이라고 합니다. 그게 즉 오픈랜의 개념이 이렇게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누구나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그러면 5G 쪽에서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유 좀 쉽게 그리고 한번 설치한 쓰는 장비 공용식으로 비슷하게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오픈랜의 개념이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렸던 거 중국은 지금 열심히 여기저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해 그러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돈 야 우리 뒤에서 대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지국과 요 RU부터 요거부터 있는 것까지도 다 연결돼서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촘촘히 지금 5G를 연결해서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전혀 못 따라가요. 근데 미국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5G도 구축을 대도시 중심은 할 것 같고 미국도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다 커버가 안 된다. 그러면 뭘로 하냐면은 다 아시는 LEO 적외도 위성 쪽으로 위성 인터넷 쪽으로도 같이 커버하는 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다 보니까 5G가 너무 밀려 있어요. 지금 중국이 설치해서 막 올라오는 것에 비해서 너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안 되겠죠? 이거 경쟁하는데 5G 아니 이러면서 또 우리 트럼프 선생님 화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5G 속도를 올려라. 그런데 효율을 위해서 오랜 그러니까 오픈랜 쪽으로 계속 강화를 시키자라는 쪽에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지금 막 바이든 행정부터부터 추진했었던 미국의 BEAD 자금으로 이걸 이제 확대를 해서 이쪽을 좀 집중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BEAD 저려놓고 그냥 가면 제가 좀 섭섭하죠. 이게 뭐냐면은 BEAD 그냥 이자 빠지면 나쁜 거라고 보여질 것 같아서 BEAD BEAD 이런 거 이쪽은 브로드밴드 이퀴티 액세스 앤 디플로이먼트 뭔 소리야?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광대역 그러니까 자산 액세스 및 배포 그래가지고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벌써 자금도 꽤 되고 이거를 설치하겠다라는 쪽에서 이 BEAD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 이기에 대한 전략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금들 보게 되면 BEAD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되겠네요. 420억 4억 달러 투입해서 전역에 초고속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프로그램. 그러면은 이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5G 관련된 접속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오픈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서 다 무선으로만 가면 어떡합니까? 무선으로 가는 중간중간에 케이블이 있어야겠죠. 이것도 광통신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광통신부터 장비 특히 이제 트럼프 1기에서는 벌써부터 화웨이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장비들 화웨이 쪽으로 못 들어가게 해놓고 2기에서도 당연히 중국 쪽은 철저히 배제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들 장비 쪽과 아까 프론트홀의 대표주자 HFR 이거 막 쫙 움직이죠. 그리고 또 이런 양자모로 움직이는 뭐 솔리드까지 이런 것도 다 연결을 시키면서 가치 시장은 이제 될 거야라고 보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벌써 수주받고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HFR은 그렇게 쭉 달리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뉘앙스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망 중립성이라는 거 아시죠? 한국도 상당히 문제가 좀 됐었고 그래서 망 중립성 관련된 쪽에서 뭐 넷플릭스나 구글의 유튜브 이런 것들도 너무 무임승차한 거 아니냐 안쪽에서 망 중립성에 대한 비용들도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가 아직 눈치만 보면서 결론이 안 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국내는 망 공정성 관련돼서 기여도를 좀 해야 되다가 망 공정성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똑같은 망을 깔아놓는데 누구한테는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를 많이 쓰는 업체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아니면 또 유튜브도 저희가 올리게 되면은 거기 업로딩 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다운로딩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우선적으로 많이 쓰니까 나한테 좀 우선적으로 해줘 라고 하는 쪽들이 있는데 요금을 안 내고 그냥 편성해 버리는 거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다 똑같은 어떤 사업자든 간에 다 똑같이 망은 똑같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한테는 더 먼저 더 많이 회선을 더 많이 챙겨주고 이런 건 많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쪽에서 망 공정성이 망 중립성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거를 일단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플랫폼 쪽으로 그러니까 즉 구글이나 애플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우위를 줬었는데 이게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그러니까 컨텐츠 플랫폼이 아니라 네트워크 쪽에 좀 더 강화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대해서 변화가 좀 더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많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ICT 위원회 같은 경우에선 일단 오히려 돈 좀 내 이걸 가지고 기금을 부과해서 좀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건 이제 예측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5G 위성통신 그 LEO 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너희들이 많이 쓸 거고 너희들이 주된 흐름이 되게 되면 이것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한테 약점이 될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돈을 부과를 한 만큼 거기서 망이 좀 더 개선되고 하게 되면 너희들의 사업도 좋을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논의되는 것들 좀 봐서 움직이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한국의 장비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철저하게 중국 쪽은 또 배제할 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쪽에서 반사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쪽들은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래서 통신 장비를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통신 장비 쪽에서 종목들 한번 쭉 볼까요? 통신 장비 쪽에서 요즘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프론트홀의 강자라고 하는 HFR이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는 계속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HFR 이거 지금 이거 쭉 밀렸을 때 한 번 기관들은 역시나 또 관심이 많고 또 집중 베팅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뭐 기금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그렇고 계속 사기 시작하네요.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이런 때 올라갈 때는 좀 기다리다가 약간 출렁임 나옵니다. 중요한 자리 쪽에 한번 찍었었죠. 이런 자리는 되겠다. 이런 때라도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또 이제 계속 또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많이 올라서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데 그거는 수급에서 일단 변화가 나올 것이다. 안쪽들도 한번 보시면서 지금 현재는 가장 수혜가 맞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보긴 하는데 그럼 지금 사라고요? 어떻게 사겠습니까 이거? 가다가 출렁임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한번 그때 말씀드렸을 때 그냥 한번 나도 한번 해서 따라가셨던 분들은 괜찮을 거고 또 이쪽이 한국의 종목들 같은 HFR도 움직이기 전에 어떤 식이 나오냐면 보세요. 2023년도부터 거의 한 2년 동안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빈집 상태죠. 누가 통신장비 이런 모습들로 나오다가 대표 주자가 이제 KMW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일반적인 이때 2021년 지금부터 한 4년 전 주가는 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9,000원대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거의 4년 만에 이렇게 10분의 1 토막 나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한국은 5G 관련된 쪽에서 통신사들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투자가 없이 그것도 깐짝깐짝 거기 역 근처만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팽개친 상황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만 있죠. 실적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실적이 안 나오죠. 벌써 2021년도부터 적자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매출도 보세요. 확 줄었어요. 이런 상황들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지. 하지만 이게 혹시나 미국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분위기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는 최근에 움직이고는 대표 주자가 KMW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물론 이게 예전처럼 또 쫙쫙쫙 올라가느냐? 미국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오는 이제 통신 장비 정책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겠죠.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운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 일단 변화가 되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솔리드 마찬가지죠. 솔리드도 지금 한때 양자모 이건 그래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었어요. 한 400억대 정도 순이익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버티던 종목들인데 이게 지금 시총이 이제 4천억대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목에 차는 것보다 좀 인정은 받는 정도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솔리드가 보여줄 수 있는
성과들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기지국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도 중계기 쪽에서는 다 공급해서 아까 보셨죠? RU 쪽에 관련된 쪽들은 이 회사가 하기 때문에 혹시나 확장을 나가서 미국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과정들인데 처음에 움직임은 양자암호 그 다음에는 통신 장비 쪽에서 확장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이것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보시면서 그 밖에 성과는 아닌데 썬 종목들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또 찾아보시는 숙제 이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 게다가 또 저희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노와이어리스 이것도 뭐 5G 통신 장비 쪽인데 찬찬히 움직입니다. 이것도 그냥 큰 부담 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닐까 한쪽에서 뭐 스몰셀 관련된 쪽에 그 기지국 안에 들어가는 셀이죠. 이런 것들 들어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과 함께 얘는 또 그래도 트래픽 관련된 쪽에서 모니터링하는 이런 쪽의 강점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쪽도 보면서 변화가 나온 거를 그러니까 지금 북미 지역 판로가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게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좀 제일 봤습니다. 그 기반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호라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차곡차곡 좀 움직이죠. 이런 거 눈길이 가요. 이런 종목들 일단은 시장에 또 이슈가 딱 해서 이번에도 트럼프 2.0 시대에서 이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트럼프 또 이제 이거 한번 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요래조래 한번 제 나름대로 머리 아파요 이런 거 머리 아프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텁니다. 제가 털어서 같이 투자해서 탈탈탈 이거 공부 좀 되네. 요거 좀 요 채널 좀 되네. 이런 쪽으로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문과인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시고 괜찮네. 그러면 조금 더 정보들과 함께 변화를 이끌어 가시면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컨텐츠는 머리 지끈지끈 하면서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